뉴욕시가 미 전역 최초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은 $15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LA시의 강력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일식당에서 일을 해온 한인 남성이 식당 업주인 50대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명품 할인 매장에 몰려든 소비자들이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엠폭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당국이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악명 높은 교통체증으로 골머리를 앓던 뉴욕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혼잡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라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미전역 최초로 혼잡 통행료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안을 11대 1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6월 중순부터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What has worked for the rest of the world will work in our city. 혼잡 통행료는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적용됩니다. 일반 차량은 $15, 트럭의 경우 한 대당 $24에서 최대 $36까지 부과됩니다. 현재 맨해튼 중심 업무지구로 향하는 60번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매주 70만 대에 달하는 가운데 당국은 혼잡 통행료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매년 $10억 수익을 벌어들여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One of the biggest goals of this whole exercise is to finally attack congestion, but the other side of the equation is to invest more in transit.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Another $15 just to get to work, which is that's absurd. I don't think it's going to work really. I could see why some people are maybe a bit more stretched with their budget, might be concerned. But I take the back roads. 뉴저지주는 지난해 7월부터 통행료 징수 계획에 반발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뉴저지주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뉴욕주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획 중단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가 시행된다면 추후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도 잇따라 통행료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통 단속도 중 총격으로 숨진 경찰관 조나단 딜러를 조문한 자리에서 범죄를 멈춰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딜러 경찰관은 뉴욕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 주정차하던 차량을 단속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LA시의 치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경찰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LA시 강력범죄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9% 증가했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은 올해 7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급증했습니다. 강도사건은 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총기 강도 사건은 2.9%, 개인 관련은 5.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미니크 최 LA 경찰국장은 범죄 다발 지역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를 파악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여성 업주가 자신의 직원이었던 한인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이언도트 경찰국은 지난 24일 사우스게이트 인근에서 스시큐 식당을 운영하던 55세 박희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식당 직원인 59세 한인 진성호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3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시맨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도박으로 인한 금전 문제로 박 씨를 협박하는 등 폭언을 일삼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진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차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에 발각되자 칼을 휘두르고 고의로 자신의 차량과 몸에 불을 지르며 저항하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현재 검거 과정에서 입은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국은 어제 록퍼드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15-year-old Jenna Newcomb wants the community to know that Jenna died saving her sister and her friend and protecting them from further harm. It's pretty difficult to even know where to begin to describe. 용의자는 22세 남성 크리스티안 소토로 사건 발생 2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노숙자가 열차 사고가 난 지역 인근에서 사람의 시신 일부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컨 카운티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엔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신체 일부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냄새를 맡거나 심지어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I'm not sure from where, but he came this way, and he walked all through here, and he was waving a person's leg, and he started chewing on it over there. He was biting it, and then he was hitting it against the wall and everything. And 경찰은 노숙자를 체포하고 이 남성은 최근 인근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의 사망자 시신 일부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거 다수의 마약과 음주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보고된 엠폭스 감염 사례가 5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줄어들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공공보건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엠폭스 백신 접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국은 엠폭스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할 경우 엠폭스 예방 효과는 86%에 달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창설 15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매년 1년씩 임기를 연장해 왔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 정부도 즉각 규탄했습니다.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전 열린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 Please raise their hand.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직접 조사해 매년 2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핵심 기구가 다음 달을 끝으로 창설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회의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Today's vote will only embolden the DPRK to act with further impunity as the DPRK jeopardizes global secur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sanctions evasion efforts. 앞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자체를 패널 임무 기간과 연계해 1년 시한을 두고 운영하자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패널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인질이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This i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중국은 오늘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러 군사협력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 국가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에서 개발규제 해제와 한시적 부가세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범죄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2조 심판이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곧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너무 길다는 야권발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도 받아쳤습니다. 그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깁니다. 서울 마포에서 광진까지 한강벨트를 서해에서 동으로 훑은 한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완전 이전을 시작으로 한강벨트의 개발 제한을 모두 철폐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라면과 통조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부가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내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유공자들의 항일 투쟁 열사급 예우 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광주의 빚진 충청도고 경상도고 경기도고 어느 강원도고 우리가 다 광주한테 빚진 사람입니다. 당내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처음으로 지역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탄핵이나 개헌 선까지 만약 가버리면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선택해 주신 우리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유 전 의원은 당에서 연락은 없었다며 수도권 위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후보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정권 심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정권 심판, 국민 승리를 구호로 내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이재명 대표는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의 격전지인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선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합류했고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는 장면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설을 털어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10일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임 전 실장은 당분간 낙동강벨트 유세를 도울 예정인데 문 전 대통령도 일부 후보자들을 직접 격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부겸 상임 선대위원장이 부산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서울 종로에서 각각 지원에 나서는 등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의 전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일당이 현실적인 목표라며 절대 교만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 표가 부족합니다. 절대로 교만하게, 절대로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험과 검찰 카르텔,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10대 실정을 부각시키며 남은 기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정재호 주중대사가 직원에게 그런 머리로 일했냐는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외교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정재우 주중대사의 갑질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직원은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으로 이달 초 정식으로 외교부에 정대사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주재관은 녹음 파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음 파일엔 정대사가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상황이 담겨 있는데 정대사는 평소 직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머리로 일했냐며 면박을 주거나 직원 자녀까지 거론하면서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주중대사관은 현재 외교관과 현지 행정원 등 200명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감사팀을 현지에 보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되지 않았고 또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리 그 결과나 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자 합니다. 갑질 의혹이 알려지자 주중 한국대사관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난 정 대사 역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사님 인성 폭언 논란 대해서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대사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정재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 동기 동창으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입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정책자문을 맡았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현 정부의 첫 번째 주중대사로 내정됐습니다. 당시 학계 인사가 주중대사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고성능 제품으로 대륙의 실수라고도 불리는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유명 슈퍼카를 겨냥한 최고급 모델이 약 6만 9천 달러, 판매 개시 27분 만에 5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대표 전자업체 샤오미가 출시한 전기차 SU7. 레이준 회장은 SU7의 목표를 꿈의 차라고 말했습니다. 这就是我们为所有的朋友们精心打造的梦想之车。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를 겨냥한 최고급 모델의 가격은 29.99만 위안, 하나로 약 5,500만 원입니다. 경쟁 차량 가격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성능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8초. 한 번 충전 시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은 265km에 달합니다. 샤오미 전기차의 또 다른 특징은 차량과 가전제품의 연동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샤오미 운영체제를 자동차 안에 넣어 집안 조명을 켜거나 카메라를 작동해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성능이 눈길을 끌면서 샤오미는 판매 시작 27분 만에 5만 건을 주문받았습니다. 테슬라와 비야디가 주도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에 샤오미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큰 격변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백두산 가운데 중국 영토에 포함된 지역이 백두산의 중국명인 창바이산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는 어제 창바이산을 비롯한 18개 후보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는데요. 유네스코는 창바이산에 대해 화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화산 활동의 야외 교실 같은 곳이라며 정상에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높은 화산호인 천지는
절경을 선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20년 자국의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인데요. 현재 백두산은 4분의 1이 북한, 4분의 3이 중국 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번 등재가 국제사회에서 백두산보다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최근 심장박동기를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슈워제네거는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 지난 18일 심장박동기 수술을 받고 좀 더 기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는데요. 어렸을 때 건강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교육받았지만 비슷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갖고 있는 슈워제네거는 지난 1997년 이후 3차례 심장 판막 관련 수술을 받았는데요. 슈워제네거는 당분간은 체육관에서 심각한 훈련은 못하겠지만 다음 달 드라마 촬영 땐 100% 준비돼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있는 이 제품은 2021년 발매 후 약 110만 개가 팔렸는데요. 교도통신은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제조된 제품을 복용한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문제 성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고바야시 제약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피해 확대 방지와 원인 규명을 위해 전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사죄했고요.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홍국 원료 6.9톤이 유통된 곳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10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4조 8천여억 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는데요. 한때 가상화폐의 왕으로 불렸던 뱅크먼 프리드는 2019년부터 FTX가 무너진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는 2022년 11월 대규모 인출 사태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거리에 흐드러진 벚꽃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개화가 늦어지면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벚꽃 명소로 이름난 지자체들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글이 눈에 띄죠. 강원도 속초시가 지난 27일 공식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번 주말 영랑호 벚꽃축제가 열리지만 실제로는 벚꽃이 피지 않아 벚꽃 만개가 예상되는 다음 주말에 한 번 더 축제를 열겠다고 알렸습니다. 비슷한 결정을 내린 지자체가 또 있는데요. 이미 축제가 진행 중인 경북 구미시는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요일까지 축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축제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먹을거리, 공연 등 벚꽃 없이도 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죠. 한 업주가 CCTV에 잡힌 범인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붙여놨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온라인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무인 문방구를 운영한 이 업주는 지난 2022년 나이 어린 손님이 자신의 가방에 물건을 넣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게에 붙이고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달라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는데요. 인천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주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리꾼 대부분은 형벌이 가혹하다는 의견인데요. 범죄자에게 명예가 있냐, 그런 셈이면 수배 전단도 명예훼손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분실물을 찾으러 지구대를 방문했는데요. 물건은 무사히 찾았지만 타고 왔던 차량을 지구대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강원도 태백시 한 지구대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어젯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남성인데요. 물건을 되찾은 남성이 문 밖으로 나가자 분실물을 인계한 경찰관이 무언가를 챙겨 들고 남성을 쫓아나갑니다. 이 경찰관은 남성에게
어젯밤 술 먹고 집 가던 중 분실했다고 하셨죠? 라고 묻고선 음주 측정에 들어갔는데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49%가 나와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남성은 귀가 조치됐지만 타고 온 차량은 지구대에 두고 가야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숙취운전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제 발로 걸어온 남성, 일처리 확실한 경찰 덕에 모두가 안전해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그만 케이스에 든 버섯 모양의 초콜릿 과자 한 입에 쏙 넣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건 음식이 아니라 귀에 착 들어가는 과자 모양 이어폰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버섯 모양 과자를 본뜬 이어폰이 일본에서 출시됐는데요. 3,500대 한정으로 발매됐는데 26만 원이란 고가에도 9분 만에 품절됐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있을 법하지 않은 자파로 소개된 가상의 디자인이었지만 출시 요청이 끊이질 않으면서 상품화됐고요. 음악 감상과 통화 기능 지원이 되고 세계 144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준다는데요. 귀엽고 재밌다는 누리꾼의 반응도 있었지만 과자 모양 이어폰을 아이가 잘못 삼킬 수 있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